황색 신호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황색 노란불로 바뀌었다, 빨리 통과해야지 하고 가속 페달을 밟진 않으시나요? 아니면 멈춰야겠다 하고 브레이크를 밟으시나요? 최근 발생한 버스 교통사고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이 황색 신호 대응이 교통사고 사건에 이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본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통사고만 1000건이 넘는 사건을 수행한 바 있는 이기루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오늘도 의뢰인들을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한 시내버스가 교차로에 진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신호가 녹색에서 노란불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버스 운전자는 감속을 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를 통과한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로 교차로 통과하면 신호 바뀌잖아요. 그럼 반대편 쪽에서 있는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 신호로 바뀝니다. 물론 이제 왼쪽을 보행자도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신호가 왔으니 그냥 앞을 보고 건너간 거예요. 그런데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직진을 한 버스가 그대로 보행자를 충격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12대 중대과실 중 제6호인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을 하는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대형 버스니까 갑자기 멈추기 어렵지 않았겠느냐, 노란불로 바뀌었을 때.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영상을 분석해보니 버스는 신호가 황색으로 노란불로 바뀐 후에도 충분히 멈출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그냥 직진을 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대략 법원이 판단한 시간은 약 4초였습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을 한 결과이긴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명확합니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보해라 라는 얘기가 있고요. 당연히 대법원 판례도 일관되게 판단을 했겠죠. 노란불에 진입한 경우에도 전방저하를 확인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일시정지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멈춰야 한다. 그러니까 보행자의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라는 말인데요. 이 사건 사고에서는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노란불 때 멈추지 않고 또 반대편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충격을 한 것이 모든 면에서 적용이 됩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 버스에 쳤는데 무슨 수로 버티겠어요. 머리에 심한 손상을 입어 뇌혈중이 발생을 해서 편마비와 인지기능 저하가 찾아왔습니다. 혹자는 뭐 사망을 한 건 아니니까 다행이나 천만의 말씀이요. 편마비와 인지기능 저하 때문에 이제 이분은 이전과는 절대로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평생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독립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인데 이것을 개호 사건이라고 해요. 개호 상황. 그래서 간병인이 평생 붙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또 피해자 나이가 40대 중반에 아직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던 사람이므로 손해배상액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컸습니다. 피해자가 본인에 대한 합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머리를 크게 다쳤으니까 가족들로부터라도 용서를 받아 합의를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여의치 않았어요.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중상해 20주 이상의 중상해는 운전자 보험에서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1.5억에서 2억 원까지 되는데요. 이 가해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서 지원되는 운전자 보험금을 가지고 간신히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불과 선고를 열흘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이런 점들을 합의를 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형을 선고하진 않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단을 했는데요. 재판부의 그 형을 내린 이유를 보면 피고인 운전자, 버스 운전자로서 해당 교차로의 신호 체계를 잘 알고 있음에도 주임을 소홀히했다라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전제로 던진 게 이제 황색불, 이 노란불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해외의 경우에는 당대 이제 가까운 중국의 경우는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기 전에 타임 측정이 되는 숫자가 나옵니다. 가령 20초 후에 파란불로 바뀐다. 이런 식의 그게 있어서 교차로 진입할 때 좀 어느 정도 사전 판단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아직 교차로에서는 이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요즘 횡단보도에는 도입이 많이 되어 있는데 빨리 좀 교차로에도 제도를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황색불이면 멈춰야죠. 달리기보단 멈추는 게 맞고 교차로에 다가갔을 때 빠르게 가기보다는 조금 좀 여유를 가지고 언제든지 교차로에서 멈출 수 있다 라는 준비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보행자 안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또 하나 이 사건에서 저 주목을 할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40대 중반의
평생 간병인이 필요한 사건인데요. 이제 손해배상 규모입니다. 이 경우에는 나이가 젊기 때문에 일실소득도 상당할 것이고 거기에 더불어 평생 간병인이 이 사건의 경우에는 1인이 필요하다라는 결과를 받았는데 1인이라고 하면 간병인 요즘 일용노임이 현재 한 18만 7천 한 19만 정도 되는데 이것을 30일 간병인은 일실수익처럼 일하는 날 수가 아니잖아요. 그냥 30일 내내 필요하고 1년 365일 내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남은 여생 물론 중간이자 공제를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일실소득보다 간병비가 훨씬 크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민사 손해배상액 전체가 나오는데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런 사건은 소송이 아니고서는 보험사 측에서도 일반 합의로 진행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보행자 과실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파란불에 건넜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본인 몸을 다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사고 일어나면 뭐 손해배상 뭐 수억 원을 받으면 뭐 어쩌겠어요. 이미 그로 인해서 본인의 몸을 다치게 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길을 건널 때는 왼쪽에서 차가 오는지 반드시 살펴보는 좀 습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러분 교통사고는 한순간의 부주의로 모두가 양쪽 모두가 평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배려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그리고 주의하는 마음으로 도로를 이용한다면 좀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결론 노란불 황색 신호 보면 멈춥시다. 그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을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상에 나가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기루 변호사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